채점 다 한 사람은 오답 좀 할 건데 뭐 해설제 또 해설이 없는 게 있어.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항상 내가 다치를 주는 이유는 그거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맞은 문제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올바른 길로 풀고 있는지 더 빠른 길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고 항상. 틀린 문제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맞은 문제도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좀 그 방법, 내가 기존에 풀었던 방법보다 괜찮으면 빨리 수정. 그래서 해야 되겠고 질문 좀 있을까? 쭉 한번 불러볼까? 이쪽 5번하고 5번에서 짜고 오늘까지 질문 좀 짜고 이 정도 하면 될까? 7번 대주실 수 있어요? 7번? 7번. 4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4번부터 보면은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지? 4번에 보면은 부등식이 있다. 2에 2x제, 2x 플러스 1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7의 2x 제곱.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좀 올 거 아니야. 치환형이구나. 반복이 되잖아. 2x 제곱 반복이 되니까 치환할 건데 얘는 지상수 같은 경우는 치환하면 자동법. 자동법이 모닥보다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 2 빼내야 되지. 2 빼내고 2x 제곱을 t로 왔으니까 얘는 2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7의 t 플러스 8이지. 얘가 0보다 더 t에 대한 2차 부등식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해야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지금 4, 2 8, 8, 1 2, 8, 16에 1이니까 마이너스지. 그래서 t 마이너스라고 t 마이너스라고 2t 마이너스 1이 0보다 더 작다. 따라서 t의 범위는 2분의 1에서 1이지. 지금 내가 구한 거는 t의 범위고, 내가 이제 t를 만들어내는 범위니까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게 x니까 2의 x의 제곱이 2분의 1에서 1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의 0제곱이지. 이 0제곱을 1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따라서 x의 범위는 여기서 그냥 밑을 떼면 돼. 밑을 뗄 때는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는 안 바뀐다고 했잖아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x는 0이다. 요 밑의 범위. 내가 뭘 풀었나? 모든 점수 x의 합이지. 잠깐만. 왜 여기 이게 2t 마이너스 1이야? t 마이너스 8이겠지? 그치? 여기 이분에 해놓고 잘못 적었네?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서 8이 돼야 돼. 그러면 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3까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모든 정수들의 합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2, 3, 2, 3까지. 그러니까 답은 5가 되겠지. 이것들의 합을 구하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 이거 문제. 5번이 조금 생소한 문제인 것 같고. 5번 어떻게 해? 지금 x의 범위가 1에서 8이야. x의 범위 1에서 8이고, 이 문제를 좀 같이 해보면 이렇게 있지. 생소한 듯 하지만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돼. 로그 2의 y가 로그
2의 x 요놈의 제곱이다. 이 상태에서 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안 돼.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y 제곱분의 x 4제곱이지. y 4제곱 y 제곱분의 y 제곱분의 x 4제곱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지. 그럼 조건 자체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로그 2 밑이 있는 로그가 깔려 있어. 그럼 나도 얘를 어떻게 하자고. 밑이 있는 로그를 취할 생각을 해야지 먼저. 이 조건을 어떻게든 사용해야 되잖아. 방향을 잡을 때 애초에 여기 손 놓고 있지 말고 조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밑이 있는 로그 돼 있으면 얘도 그러면 나는 밑이 있는 로그를 취하겠다고 얘.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4 튀어나가고 4의 로그 2의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로그 2의 y 이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써보는 거지. 여기서 로그의 y가 이놈이니까 얘 대신 이렇게 쓱 넣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문자가 두 개의 상태에서 볼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 없애야 되지.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로 통일돼야지만 최대 최소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하나 소거할 텐데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치환 들어가야 돼. 치환할 건데 지금 여기서 치환할 거는 정해졌어. 로그 2 x를 띄워볼 거야.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1에서 8이니까 그럼 여기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x의 범위는 0에서 3으로 바뀌지? 내가 이놈을 t로 볼 거거든. 이놈을 t로 볼 거야. 그럼 t의 범위는 0에서 3으로 간다는 거야. t의 범위는 0에서 3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를 치환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요 놈은 뭐가 되냐면 4t 4t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되겠지. 로그 2의 y가 요 놈이니까 얘를 대입하면 2t제곱 이렇게 제한범위 그대로 갈 것이고 0에서 3 딱 떠놓고 보니까 2차함수 문제로 바뀌었어. 2차함수 제한범위 있는 제한범위가 들어간 2차함수 문제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 볼 수 있지. 최대하고 최소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반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얘는 위로 올라오긴 함수고 제한범위가 0에서 3이니까 여기가 t가 1인데 0에서 3이니까 0은 여기 있고 3은 좀 더 멀리 있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될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맥시멈 얼마냐면 2가 나올 것이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거야. t가 3일 때 3을 대입하면은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그렇으니까 마이너스 6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요놈이잖아요. 로그 2의 어쩌고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한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좀 조심을 해야 돼. 마지막에. 따라서 내가 지금 구한 건 뭐냐면 로그 2의 y의 제곱에 x 4제곱이잖아.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했더니만 얘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6이고 제일 클 때가 2였어. 근데 문제는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했으니까 2가 끼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 64분의 1. 요 y 제곱분의 x 4제곱은 그 다음에 4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라 됐으니까 통분하면 6, 4에 14, 4, 4, 256, 257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64분의 257. 5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6번은 뭐 전형적인 문제라고 그랬어. 이거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6번하고 한 문제가 더 있을걸. 이런 게 14번이지. 오히려 14번이 좀 더 어렵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14번을 풀 수 있으면 6번을 당연히 풀 수 있어. 그래서 14번을 한번 해볼까. 14번 하나를 할 수 있으면 얘가 더 어렵거든. 지금 14번은 뭐 객관식이니까 배점이 이렇게 나왔지만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얘가 미니멈 8점이라고 그랬어. 얘는 배점이 상당히 높아. 그러면 14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뭐가 생각하냐면
4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1 꺼내볼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k제곱에 플러스 8이지.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야. 이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 이 x자리에 들어갈 게 실수가 들어간다는 거지. 어떠한 실수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치환할 건데 치환을 하려면 이미 정해졌지. 이 x제곱을 t라고 볼 건데 t라고 보는 순간 제한범위 당연히 뭐가? 양수가 형성해지지. 얘 때문에 문제가 바뀐다고 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쓰자 했잖아. 그러면 여기를 문제를 새로 써보면 얘는 t의 제곱 되고 여기 마이너스 2k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인데 원래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로 바뀐다? 모든 여기에는 분명히 실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실수가 들어가지만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t는 양수로 변신이 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양의 실수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지. 양의 실수 t에 대하여로 바뀌는 거야. t에 대하여.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 문제를 아예 여기서는 그냥 잊으면 돼. 이 앞에는. 근데 새로 문제를 써놓고 푸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절대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t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돼. 그럼 이런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얘를 함수로 풀었지. 도입 때 y라고 두고 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함수로 접근하려면 표준화 시켜야 돼. 여기 마이너스 2k의 제곱에 플러스 8 이놈이 될 것이고 얘를 지금 y라고 봤을 때 이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떤 범위에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지금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아까 전에 그 몇 번이었지? 7번이었나? 6번이었나? 6번이었네. 그 영등포 요거 문제에는 대칭축이 딱 고정돼 있지. 지금 얘는 대칭축이 고정돼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 패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대칭축이 뭐냐면 k인데 t 이퀄 k인데 이게 바로 대칭축이지.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 이게. 뭐냐면 k가 양수일 때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두 번째 얘가 음수일 때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럼 양수일 때는 무슨 얘기냐면 대칭축이 지금 양수 쪽에 있어. 그러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건데 게다가 지금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면은 뭐 그래프가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그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지금 어떠한 범위에서 지금 요게 t축이니까 t가 양수인 범위 이쪽 범위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이쪽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붕떠있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붕떠있는 구조.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해도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로 풀어도 돼. 붕떠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최소값에 해당하면 이런 거지. 여기서 최소값은 누구냐면 얘잖아. 여기가 K일 때니까 K일 때 함수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K의 제곱에 플러스 8이지. 요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렇게.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 T가 양수인 부분에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넘겨 정리하면은 K는 마이너스 2에서 이거 나오지. 여기 넘어가면은 2K 되고 이 약분을 시킨 다음에 정리하면 요거야. 지금 첫 번째 경우에 해를 구해보면은 뭐냐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전제 조건이니까 얘하고 공통머리 구해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해는 뭐가 나오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범위가 나오지. 첫 번째. 두 번째 볼게. K가 음수일 때. 그럼 K가 음수라면은 대칭축 위치 어디? 이쪽에 있겠지. 왼쪽에. 이쪽에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항상 Y값이 0보다 크고 싶어. 그치? 어느 범위에서?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러면 물론 이렇게 되면 아주 좋지.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쪽인데 0보다 커. 그렇지만 요 경우뿐만 아니라 붕 떠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항상 요거 때문에. 붕 떠있지 않아도 얘가 성립이 돼.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왜냐면 이쪽 부분만 지금 Y값이 0보다 크면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뭘로 조사해야 될까?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에는
제일 작은 놈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잖아. 제일 작은 놈이라고 하는 거는 0일 때 합식값이지. 0일 때 합식값이 제일 작은데, 즉 t 대신 0을 집어넣으면 t 대신 0을 집어넣을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8이 나오지. 0일 때 합수가 얘가 0보다 크면 되지. 등호 들어가도 되니?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치 봐.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렇지. t가 0일 때는 0이 되는 말이네. 그렇지. 그래서 얘도 여기 등호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k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k는 2루트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두 번째 경우에 해는 뭐가 나오냐면 얘하고 공통범위 구해야 돼.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k가 0보다 작은 이런 게 나오지. 두 개의 해를 구했어. 맨 마지막에 더했을 때는 두 개를 더해야겠지.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더해줘야 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k는 2.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지. 0이 연결되잖아. 여긴 0이 안 들어가지만 얘는 0이 또 딱 들어가. 그럼 두 개가 붙어. 그래서 14번을 풀 수 있으면은 그 앞에 있는 문제도 풀 수 있어. 지수 부등식에서는 뭐 독보적이야 얘가. 학생들이 잘 어려워하니까 여기를. 대칭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누자. 근데 그 6번 문제였나? 그 6번 문제 보면 얘들아 6번을 봤을 때 대칭축 위치 어디야? 6번 문제 딱 볼게. 6번 문제만 딱 쳐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6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4의 x제곱 곱하기 더하기 2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이니까 4로 튀어나가지. 4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 이거보다 크대. 그럼 얘를 내가 치환했을 때 2x제곱을 t로 볼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얘는 t의 제곱에 여기 4t의 a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요놈의 대칭축 어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있지 애초에. 그렇잖아. 딱 요 두 번째 케이스잖아. 대칭축의 위치가 이쪽에 있잖아 왼쪽에. 그럼 뭐만 조사하면 돼? 0일 때 할수 있을까? 그렇지. 대칭축의 위치가 고정이 돼 있으면 딱 정해진다는 거야. 대칭축이 만약에 양수 쪽에 있어. 그럼 누굴 조사해야 돼? 최소값, 즉 붕 떠 있는 거지. 판별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꼭지점의 y좌표로 활용해도 되는 거죠.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0의 함수값.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어? 미지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 나눠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그 6번은 너희들 한번 해봐. 7번이 이게 되면은 14번이 되면 6번 뭐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7번 가보면 7번 가봅시다. 7번은 그냥 전형적인 치환형이지 얘들아 이거. 7번 한번 볼게요. 로그 x가 반복이 돼. 로그 x 반복이 되니까 치환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미츠시민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 로그 x를 내가 t로 볼 거야. t로 보면은 준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지.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 t 마이너스 3에다 t 플러스 1은 0 되니까 t값은 마이너스라고 3. t는 누구였냐면 로그 x였잖아. 로그 x가 t였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그럼 x의 값은 여기 밑이 10이 생략이 돼 있어. 밑이 기어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마나 나오냐면 10의 마이너스 제곱 19분의 1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거는 x는 얼마? 10의 세제곱 1000이 나오지. 그럼 누가 알파인 거지? 알파가 더 작다며.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 거지. 지금 10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아. 답 나왔지? 1001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어. 7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좀 기본 문제 속해. 7번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10번 가봅시다. 10번. 10번을 딱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지수의 로그 보이면 뭐 하자고 그랬어? 10번은 지수 부분의 로그 보이면 로그를 취하자. 그렇죠?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할 것이냐는 지수 부분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상용 로그니까 당연히 얘는 밑이 10인 로그 취해야지. 그렇잖아.
내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의 로그가 보이면은 무조건 내릴 생각해야 돼. 2분의 1에 지금 뭐냐면 x의 로그 x잖아. 지금 밑에 실은 로그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냥 취하지 말고 이거 상수 같은 거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우선. 양변에 우선 2를 곱하고 먼저 2를 곱하면 얘가 2를 곱하면 1000을 바뀌지. 2를 먼저 곱하고 시작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밑에 11로그를 취해볼게. 그러면은 밑에 11로그를 취한다는 얘기는 얘가 통째로 진수로 올라오니까 그치? 얘가 통째로 진수로 올라오잖아? 그럼 얘는 진수의 지수가 되니까 튀어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니까 로그 x의 제곱돼. 되니? 이거 그지? 여기 생소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고. 진수를 올렸을 때 얘는 진수의 지수 되니까 나가서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로그 x 이렇게 될 거고 뺄셈이 되겠지? 3. 여기서 이로 넘어가는 게 좀 법원처럼 로그의 문제인 거야. 로그의 기본 성질 같은 거 되니? 과정은 밑에 11로그를 취한 다음에 통째로 다 진수를 올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분해시킨 거지. 진수의 남셈이니까 로그의 뺄셈으로. 그 다음에 치환하면 끝나잖아. 치환하면 끝나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는 로그 부등식이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가 로그 x를 당연히 모르는 거야. t로 볼 거지. 그러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답은 이것보다 이거 3이니? 아니라고 그랬지. 항상 조심하지 않고 있잖아. 그치? 방정식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거의 두 실근의 곱이야. 요거의 두 실근의 곱.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실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곱을 구하라 이거지. 알파 곱하기 베타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별도의 방정식이잖아. 지금 내가 새로 생성시킨 2차 방정식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로그 방정식에서의 근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라 이거니까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안 된다고. 그치? 내가 늘상 강조하지만 이 알파 베타는 여기 x자리에 들어갈 놈이야. 그러면은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 x자리에 알파 베타 들어갈 거니까. 그럼 걔를 내가 뭐 하나를 t1 하나를 t2라고 보면은 요 t1과 t2가 요거의 방정식의 두 근이 되지. 그럼 알파 베타를 내가 형성시키려면 두 근의 합을 구해야지 여기서. t1과 t2의 합, 즉 두 근의 합을 구해야지만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로그의 알파 베타가 탄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런 게 얼마니까? 요게 4지.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다? 10이 기어 들어가니까 10의 4제곱. 10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이거. 얘도. 그 다음에 11번은 성남고 작년 마지막 문제지. 작년 마지막 문제인데 예전에 고3 수능 나형 문제 나왔던 거야 얘가. 11번 숫자만 바꿨어. 이거 한번 내가 풀이 한번 해줬어 이거. 풀었던 거지. 방학 때 한번 했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그럼 x에 대한 부등식이고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고 싶어. 그치? 그럼 요 부등식 볼게. 이게 좀 어려워 이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2의 a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이지. 얘가 0보다 작아. 2차 부등식이야. 우리 2차 부등식은 사이법이 나오지. 사이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경계값에 해당하는 요놈이 0이 되는 값. 즉 2의 a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a제곱이지. 지금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잖아.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얘가 오히려 더 커. 그러니까 지금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뭘 따져야 되냐면 얘가 우선 같을 때가 언젠지를 찾아야 되지 않아? 같을 때가 기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크고 작고가 바뀔 거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a가 0이 되니까 미식이 다른데 결과값이 같으려면 지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a가 0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야 돼.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뭐냐면 a가 0보다 크고 같을 때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등호를 여기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었거든. 두 개로 나눠야지. 0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야지.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볼게. 첫 번째 경우 보면은 A가 지금 양수라면은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커? 2의 A제곱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부등식을 풀면은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작은 게 3의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야. 그럼 얘 다시 한번 써보면 음수지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역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들아 요거의 값은 대략 얼마? 대략은 모르지만은 A가 지금 양수인 거야. 그러면 확실한 건 1보다 작은 애잖아. 확실한 거는 1보다 작은 애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연수 개수가 10개가 되고 싶어.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10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값이 얼마냐면 0. 얼마지 무조건. 그러면 x는 누구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1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얘가 0. 얼마니까 1, 2 해가지고 자연수 10개 되고 싶지? 그럼 10개가 되려면은 요 2의 a제곱이 어디 있어야 돼? 10개가 되려면 우선 10까지 들어가고 10과 11 사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2의 a제곱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10과 11 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또 호흡 조절 한번 해야 돼. 등호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얘 등호 들어가도 되니? 얘는 되지. 10까지 딱 포함시켜야 되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렇지? 11이 되는 순간 안 되잖아. 그럼 11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이게 a제곱이 딱 11이 되잖아. 그럼 딱 10개 되잖아. 그런데 이의 a제곱이 11이 되면은 11개가 되니까 안 돼. 요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야. 그렇지? a의 범위. 그러면 이거를 a를 구하려면 지수 내리는 거지. 밑이 2 로그 취하면 되잖아.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할 때는 부등호 안 바뀌어.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밑이 2 로그를 취할 거니까 로그 2의 10 여기는 로그 2의 11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해 하나 남았어. a의 범위는 여기 나오나 첫 번째 하나 그랬어. 그다음 두 번째 볼게. 이거는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은 얘가 바뀌겠지 이제. 작은 애가. 그럼 요 부등식을 풀면은 잠깐만. 여기 갑자기 얘가 여기 붙었지? 아이고 문제 없었지? 내가 미안해. 갑자기 여기 없었는데 여기 둔거 갑자기 생겼어? 이거 미안해. 그럼 여기서 여기 바뀌겠다. 지금 봐, 얘 둔거 안 들어갔어? 2의 a제곱이 10이 되면 되네. 안 되지? 오히려 얘가 1로 가야 되지. 그렇죠. 지금 2의 a제곱이 정확히 딱 10이 되면은 x는 10이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들어가야 돼 오히려. 여기를 문제 갑자기 중간에 왜 등호가 달라붙었지? 첫 번째 답 수정할게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a가 음수일 때는 오히려 얘가 더 작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등식을 풀면은 x는 2의 a제곱보다는 크면서 3분의 1의 a제곱보다는 작은 이런 한 모습이겠지. a가 현재 음수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갈 거지. 2의 a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애야. 1보다 작은 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그 자연수가 10개가 되고 싶어. 그럼 이 x로는 1부터 들어갈 거야. 1부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10까지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 이 3분의 1의 a제곱, 이 3분의 1의 a제곱 요 놈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똑같겠지. 요 경계에 해당한 요 놈이 10보다는 커야 되겠고 1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 있어야지. 그걸 만족하는 a 범위에 구해야 돼. a 범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밑이 얼마 있는 걸 취할까? 네, 그러면 뭐 밑이 3분의 1인 로그를 취해야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써도 돼. 얘는 3의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겠다고. 밑이 3인 로그를 취한 부등호 안 바뀌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 될 거고 여기는 로그 3의 10 여기는 로그 3의 1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답이지. 그래서 두 번째 범위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때 부등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11 이런 보다는 큰 합표면서 마이너스의 로그 3의 10이 되겠지. 두 번째 범위 나왔지. 여기 성난 마지막 작년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지?
100점에 10점짜리야 이거 그지? 한 등급 문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마플에도 하나 있어. 그 1등급 쪽에. 내가 해주지 않았니? 약간 비슷해. 접근하는 방법은 좀 뭐 비슷해. 됐고 그 다음에 14번 14번 했고 14번 했잖아. 14번 했으니까 16번 하고 잠깐만 풀었다 할게. 15번은 잘 맞았네. 15번 뭘 조심하자고 그랬어 내가. 15번은 아주 잘 나오는 거. 15번 뭘 조심하자. 15번 딱 보면 한 단어가 떠올라야 돼. 진수 조건. 진수 조건. 로그 안에 로그 있는 부등식. 진수 조건이 몇 개 나와 얘? 2개 나오지. 2개 이상 나오잖아. 여러 개 나오잖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수에게 있으면 묻는다고. 15번 같은 문제는 로그 부등식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애니까 안 해줘도 되겠지? 16번 가보면 16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이번 시험에서 이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생소한 그래프 뭐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야. 그때는 침착하게 해야 돼. 분명히 생소한 게 분명히 나올 거야. 봤던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약간 생소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막 로그 지수 막 그래프 나오면서 막 점들 나왔어. 그럼 항상 우리 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거리 나온다든지 넓이 나온다든지 맞춰서 하면 되고 지금 16번에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 A, B, C 모두 1보다 큰 놈이고 그 다음에 B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돼. 미리 그려놓고 여기를 지나게끔 만들자. 이런 식으로. 요게 로그 AX 요게 로그 BX 요게 CX. 솔직히 우리가 이제 뭐 요 조건이 없더라도 요 조건이 없더라도 A, B, C의 대소관계 판단할 수 있지 우리가. 미실보다 클 때는 클수록 X축에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A, B, C의 대소관계는 C가 제일 커. 요게 지금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도 이 문제는 친절하게 알려줬어. A, B, C가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럼 모든 점을 다 표현해야 돼.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A, C지. 그럼 A점부터 한번 쭉 한번 표시해. X앞에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는 3,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3이 되지. A점 표시했어. 그 다음에 B점은 X좌표 3이 되고 마찬가지로 3, 로그 B의 3이 되고 C점은 9지? 9, X좌표 9니까 로그 C의 9. D를 표시해볼게. D는 9 넣었을 때지. D의 좌표는 9, 로그 B의 9가 돼. 그래서 다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 그러면서 한 변의 길이 얼마냐면 6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여기 3하고 9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인 거지. 요 길이들이 다 6이야. 그러면은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 우리가 좀 식을 몇 개 이끌어낼 텐데 로그 A의 3이지. 요거의 Y좌표에서 이거의 Y좌표 빼야 돼? 그러니까 A, B, C, D 순서 상관없어요. 어떤 거? 요거? 네. 순서? 이거 적는 거? 네. 이거 상관없지. 적는 거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자. 요 길이가 지금 6이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 되지? 로그 A의 3에서 로그 B의 3을 빼야 돼. 얘가 지금 6이다. 6이고 그 다음에 BC 요거 CD도 구해볼까? CD 요 길이 로그 B의 9에서 로그 C의 9 얘도 6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BD가 약간 조금 특별한 케이스지. 얘가 뭐냐면 얘는 같은 그래프에 있어. 같은 그래프. 괜히 주어진 게 아니잖아. 얘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건데 요거의 Y좌표에서 요거의 Y좌표 빼면은 얼마 나와? 똑같이 6 나와야지. Y좌표 차이는. 그래서
BD. B하고 D가 왜냐면 밑이 같기 때문에 얘가 연산이 되거든. 다른 애랑 좀 다르게. 그래서 BD의 길이는 요거의 y좌표 즉 로그 B의 9 빼기 로그 B의 3이 되지. 요게 유리한 거. 왜냐면 얘가 연산이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활용하는 게 좋지. 그럼 여기에서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로그 B의 3을 얼마? 6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얘를 6이면 로그 B의 3이 6이면 얘 6이잖아. 응? 6이잖아. C랑 T랑 위치 바뀐 것 같은데. 그래? 네. C가 C가 원래 좀 위에 있고 T가 밑에 있는데. 이 맞는 게? 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지? 근데 그림은 요 두 CD를 바꿔도 상관이 없나?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또 잘못 썼지 문제를. 바뀌었지? 9컴마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길이 구할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고 우선 로그 3의 B는 얘 나오지? 그러면 AB 길이 구할 때 얘가 6이잖아. 넘어가면 0이 아니구나. 10이 맞네. 그럼 여기서 로그 3의 B 얘가 6이야? 넘어가면은 12지. 그럼 로그 A의 3은 얼마? 12. 로그 B의 3이 6이니까 답에는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위치 바꿔도. 로그 3의 B니까 얘가 6이면은 로그 C의 9는 얼마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2의 로그 B의 3이니까 얘가 지금 6이지? 12 6이네. 그러면 로그 C의 3으로 바꾸면 얘는 2가 되겠지. 이 세 개 다 구했어 그냥. 이 세 개 구해놓고 지금 문제에는 뭘 묻냐면 문제가 묻는 거 A의 제곱의 BC지. 얘가 3의 n분의 1이야. 지금 요 놈 구하라 이거지. 얘 구하려면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n분의 m을 로그 3에 기어 들어가니까 3이 기어 들어가니까 2 로그 3의 a 로그 3의 b 로그 3의 c 이렇게 되겠지. 대입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로그 3의 a는 이놈이지. 뒤집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2 곱하기 12분의 1 로그 3의 b는 여기 있지. 6분의 1 뒤집어주면 되지. 6분의 1 그 다음에 또 뒤집어주면 되니까 여기 2분의 1 그렇죠.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6분의 6분의 1이 뭐가 틀렸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여기서 내가 틀렸나 보다. 2가 아니라 나눠서 해봤더니 3이 나오네. 3 나왔잖아. 2로 나눠야 되지. 3로 나눠버렸네. 여기 3이네.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야. 그럼 답이 나오지? 그 답은 3분의 2가 될 것 같아. 3분의 2니까 두 개 더하면 5. 그럼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우리 저번에 삼각함수 앞부분 좀 했지? 삼각함수 빨리 마무리 짓고